왜냐하면 좀 맞는 강의를 해야 돼서요. 2인 창업. 그러면 동업을 준비하고 계신다. 동업, 그러니까 IT 쪽이시죠? 제조 쪽. 예? 제조 쪽. 제조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직원은 고용을 해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 직원. 이걸 많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한 번만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셔야지 제가 할 얘기가 많아지죠. 그리고 혼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르바이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손. 이거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알겠습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되고 혼자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 강의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 아니면 내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분들 네 시급은 얼마야 정도까지는 오늘 딱 계산할 수 있게끔 그 숫자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벌써 한 10분이 흘러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빨간색밖에 없어서 오늘 20분 동안 솔직히 209 이 시간 하나만 알아가시면 다 알아가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숫자고요. 올해 최저임금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제가 나중에 근로계약서 무료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5,580원. 너무 많네. 그럼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 이메일 주소가 해드리죠. 연락 주시고요. 맞습니다. 올해가 5,580원. 내년이 6,030원이죠. 어차피 사장님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 전에는 5,210원이었죠. 7.8% 지금 8.1% 올랐어요. 임금이 이렇게 오르면 우리 직원들 임금 이만큼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 주유수당 그리고 간접농업이라고 하는 4대 보험료 같이 올라가요. 임금비는 한 10% 오르신 거예요, 올해. 제가 어디 가서 쭉 저희 클라이언트들이랑 이제 연말이나 이럴 때 이제 가서 식사도 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한번 브리핑을 쭉 해드려요. 그럼 사업 못해 먹겠다 이 말 다 하세요. 10분이면 10분이 하세요. 사업 저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뭐 먹고 사나 저희들의 노무사들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니까 먹고 살 것 같아요. 진짜 맨날 회사가 생기고요. 매일 근로자들이 채용되고 잘리고 망하고 생기고 잘리고 망하고 그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209 이 숫자는 꼭 알아주셔야 되는 게 내년도 최저월 우리가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5일 근무하는 주 40시간 사업장. 대한민국은 다 주 40시간 사업장이에요. 최저임금 곱하기 209시간 하잖아요. 내가 채용할 직원의 한 달 최저임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 209라는 숫자는 되게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한 3분 정도 할애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주면 안 돼. 여기다 써도 보이실까요? 네. 예. 지금 연장근로 이런 것까지는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보통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 중에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죠, 요즘에. 이게 뭐 주 5일 이런 거는 법에 없어요, 용어가.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소정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9시에서 저녁 6시면 9시간이죠. 8시간이 아니에요.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부여되고 있죠. 이게 사업주들이 괜히 뭐 점심시간을 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법에서 8시간 근로하면 1시간 휴게시간 주게 돼 있고요. 4시간 근로하면 30분 휴게시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게시간을 주고 중식시간도 별도로 주냐? 사업주는 그게 아니죠. 쉬면서 밥도 먹고 와 해서 이제 점심시간에 대부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일했다 쳐요. 주유수당이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주유수당. 주유수당이 내가 5일을 근무하기로 했으면은 하루치 유급 휴일을 주게 돼 있어요, 법에서. 아까 최저임금 8% 올랐다고 했죠?
이것도 같이 들어가서 더 오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5일밖에 일을 안 하는데. 이걸 다 더하면 48시간이 돼요. 우리가 사업주가 근로자들한테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되는 시간이. 한 달이 4.34주예요. 52주를 12개월로 나눈 4.34가 나오는데 여기다 4.34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이거는 대법원, 노동부 다 통용해서 쓰고 있는 숫자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도 혹시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주변에 친구들, 형제자매들이 시급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 알려드린다고 했죠. 지금 내 급여 명세서 봤을 때 가장 기초적인 게 기본급의 식대 10만 원이에요. 조금 더 노무 관리가 되고 야간 근로가 발생하고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는 데는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기본 식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기본급에 해당하는 거 209시간으로 나누면 자기 시급이에요. 이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 한 300 받고 있는데 200으로 나누면 한 만 얼마 될 겁니다. 시급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내년에 120만 원 임금 주고 싶다.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거 200으로 나눠보세요. 6,030원 미만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범법자가 되시는 거죠. 자기가 주고 싶은 임금 나누기 209시간 했을 때 그 해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는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고 빨리 할게요. 욕심은 되게 많아요.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노동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되게 이렇게 우호적인 법은 아닙니다. 사용자한테는 의무만, 근로자에게는 권리만 부여되고 있는 법이에요. 이게 노동법이 없으면은 사용자랑 근로자 평등한 관계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 있죠. 주종 관계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종속. 주인과 종속 관계에 있다는 거를 전제하에 불평등한 거를 나라에서 이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최저 기준을 설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자를 만약에 채용하시게 되면은 근로계약서라는 걸 이제 작성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세요. 아직까지도. 특히나 사장 한 명, 근로자 한 명인데 오자마자 이제 근로계약서 쓰고 임금 쓰고 이거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요식행위고 안 했을 때는 인당 과태료가 30만 원이에요. 원래 법에서. 거기에 그 사람의 근무 시간 그리고 임금 뭐 휴게 시간 이런 걸 다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인터넷에서도 뭐 표준 근로계약서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걸 작성하셔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임금 설계를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런 거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그건 제가 다 가이드 해드릴 겁니다. 임금은 당연히 직접 매달 최저임금 이상 현금으로 줘야 돼요. 가끔씩 옛날에 농촌에서는 저거 뭐 쌀도 주고 그런 적 많았었어요. 그리고 근로시간. 제가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로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아닙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소정 근로시간은 여러분들이 정하게 나름이에요. 아까 이건 8시간 기준으로 했죠. 우리는 저렇게 다 채울 필요 없다. 아침 뭐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오후 5시까지만 일해도 돼. 라고 하면은 이게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하는 게 되겠죠. 주휴수당도 6시간에 들어가요. 다 더한 거 곱하기 4.34 숫자에 최저임금 곱하시면 그 사람 월급. 자기가 파트타임으로 쓰고 싶은 사람의 월급을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빨간 날 있죠? 빨간 날. 뭐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 있죠. 이날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일까요? 없는 날일까요? 나중에 무료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공휴일은요 근로자한테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의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직 근무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빨간 날 쉬시고 임금도 삭감없이 다 받으셨을 거예요. 월급을. 그거는 그 회사에서 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외에 우리가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 가면 요식업 오히려 주말에 더 장사가 잘 되는 데 있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놨다. 전날 일하는 거 임금 2배 주셔야 돼요. 1.5배, 상황에 따른 2배까지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에요. 단, 전날은 관공서에서 쉬는 날입니다. 관공서, 즉 공무원들 쉬는 날이에요. 거꾸로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 일하죠. 근로자들은 쉬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관공서에서 쉬다 보니까 은행이나 그 큰 기업에서도 쉬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임금은 무급 처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 처리가 된 거예요. 그동안 중소기업 이런 데는 다 따라가면서 쉬고 있는 거고, 전날 쉬면서 무급 처리도 가능해요. 여기 딱 보면은 법에서 그렇다면 공휴일이 우리가 쉴 수 있는 날이 아니다 했을 때 대한민국 법에서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소정근로를 개근했을 때 하루 쉴 수 있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2개밖에 없어요. 나라에서 유급으로 지정하고 있는 거. 왜냐? 사업주 돈이지 나라 돈이 아니거든요. 나라에서 마음대로 유급휴일 사업주는 근로자한테 50일씩 1년에 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조항이에요. 이거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경총에서도 난리 나고 사업 못해요. 단 서로의 약속하에 사업주가 공휴일 같은, 그리고 창립기념일 같은 날은 기분이다, 유급으로 쉬자라고 해서 줄 수 있는 은혜적인 휴일입니다. 저는. 그 외에 뭐 연차휴가, 출산휴가 이런 건 각 법령에서 이제 부여하고 있는 휴가고요. 여름과 경조휴가 안 줘도 돼요. 원래 그냥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만 뭐 3일이면 3일, 2일이면 2일 붙여서 쓸 수 있게끔만 해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근로자도 많이 해보셨고, 여름에는 여름휴가 가는 맛이 있고, 연차휴가면 연차휴가대로 쓰는 맛이 있고 다 있는데, 막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근로자 생활도 해보고 지금은 사용자 위치에 있지만은 받을 때 기분이랑 줄 때 기분이랑 되게 틀려요. 저는 요번 주가 되게 싫은 게 크리스마스가 주중에 있어서 저는 싫어요. 제가 일할 날이 하루가 줄었어요. 빨리빨리 일을 해서 해치워서 빨리 쳐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 있고, 근로자들은 좋죠. 빨간 날이랑 안 겹치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대한민국에 다 통용되는 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대부분은 여기에 다 해당하실 겁니다. 처음에 하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에서 이 5라는 숫자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5, 10, 30, 50 이 숫자가 되게 의미가 있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즉 4인 이하일 경우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이 아니에요. 일부만 적용이 돼요. 그렇게 영세한 사업장까지 삼성전자랑 똑같은 법을 들이댈 수는 없겠죠. 5인 이상 되잖아요. 10만 명인 기업이든 5명인 기업이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동일해요. 하지만 근로자가 4인 이하라면은 뭐 이거는 좀 안 좋긴 하지만은 해고도 좀 자유로워요. 5인 이상만 되더라도 내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가서 이제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4인 이하에는 그 권한 자체가 없어요. 법원마다 놔둬야 되는데 100건 있으면 한 건 갈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전에는 퇴직금도 안 줘도 됐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근로자 한 명만 고용하시더라도 퇴직금은 다 지급하셔야 돼요. 이 퇴직금 문제는 끊이지가 않아요. 요즘 세상에도 퇴직금 안 주는 사람이 어딨어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동업 손드셨던 분들, 처음엔 동업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공동대표로 이름 다 안 올릴 수도 있어요. 내가 주가 됐으면은 이제 영업하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로 듣고 같이 뭐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같이 뭐 개발 동업자 이렇게 갈 텐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은 대표는 대표의 길을 가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같이 창업을 했는데 10년 뒤에 저 찾아오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퇴직금 때문에. 그러면 대표 입장에는 경영을 맡았던 사람은 저게 무슨 근로자야, 사업주지라고 하지만, 대표자는 사대보험 중에서 고용산재도 가입이 안 돼요. 임의가입만 되고. 하지만 나랑 공동 창업자였지만 근로자로 등재된 사람은 사대보험도 다 가입되고 어느 순간부터 근로자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퇴직금 10년치, 15년치 좋습니다.
수수료를 받으니까 더 좋고요. 어쨌든 좋죠. 한 명만 고용해도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이 퇴직금 정규직 아니라도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쓰면 다 지급이 돼야 돼요. 계산 방법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그 외에도 4인자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휴게 시간도 당연히 부여해야 되고 주율도 줘야 되고 다 부여를 해야 됩니다. 단 연차유급 휴가는 제외예요. 연차유급 휴가라는 게 있어요. 근로자가 1년을 일하면 다음에 15개를 주는 유급 휴가가 있어요. 기업 다녀보시거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숨이 차네. 이거는 그냥 제가 표를 정리를 한 건데 이 자료는 여기다 두고 가니까 필요하시면 아니면 여기 부탁하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흔히들 직원 고용할 때 4대 보험료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하세요. 내가 100만 원짜리 100만 원을 주는 근로자를 고용을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한 120만 원 되고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가는 돈은 한 9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 4가지를 가입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직원 한 150만 원 주는 직원 한 두 명만 써더라도 일단 고정이 300인데 사업주는 한 36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개업을 하실 때 뭐 임대료, 요즘에는 뭐 이런 비즈니스 센터나 이런 게 워낙에 잘 돼 있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긴 한데 이 고정비라는 걸 무시 못 하거든요. 그때 이 4대 보험료가 되게 커요. 그래서 가끔씩 뭐 일용직으로 근로자들을 신고를 해서 4대 보험료를 뭐 면피를 해볼까 이런 거 많이 하시고 정 안 되면 3.3% 뭐 사업소득세 떼서 이제 세금 신고를 하니까 비용 처리하면서 그렇게도 주고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걸 못하게끔 막고 있어요. 왜냐? 세금을 좀 많이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있는데 일용직 근로자, 우리가 일당 주고 쓰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산재 다 가입 대상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다 국민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월 2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안 해도 되고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아르바이트생도요. 아르바이트인데 하루에 8시간씩 아니면 하루에 뭐 5시간씩 5일 다 나와서 일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부르는 게 아르바이트지 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예요.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주 40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모자르면 그냥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고요. 만약 1개월, 2개월 기간을 설정해 뒀다면 그건 기간제 근로자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아르바이트 채용할 때 방학 한 달 동안 주말에 3시간씩만 나와서 일해.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법에서는 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 팁,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장 인건비 세이브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예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시는 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부여 안 해도 되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가입 안 해도 돼요. 근데 주 15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씩 5일 하면 그것도 15시간이에요. 15시간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근로자도 채용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저도 Q&A 하고 싶은데 좀 질문하실 분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동업의 개념을 하고 있는데 네. 하시는 분이 좀 신용사항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네. 월급 통장도 개설을 못 하시고 그런 상황이세요. 네. 근데 그런 분한테 여튼은 저희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돈을 떼드려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 현금으로 드리면은 증빙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증빙 부분이라든지 그 4대 보험도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되는지 좀 하고 지금 지금 그건 제가 상세하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동업자신들 보고 상황 잘 모르세요? 안 된대요. 약간 압류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압류 금액 혹시 물어보셔서 네. 이제 그 금액 따라 틀려요. 그래서 150 미만까지는 150만 원까지는 막 압류를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급여 통장에서는. 근데 네. 그거 이상의 경우에는 당연히 압류가 들어오겠죠. 네. 저희 같은 경우 그 질문 많이 하세요. 일단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증빙이 안 돼요. 네. 법인이라면 뭐 더더욱 안 되겠죠. 그렇죠. 개인 사업자라면 그냥 무자료 거래하고 그냥 내가 세금 다 내버리면 네. 그만인 건데
일단 동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인이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사업주를 분류되기 때문에 일단 근로기준법상 네. 적용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보험 가입 안 했다든지 네. 그런 데서 문제 안 될 테고,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타인의 명의를 빌어서 많이 하시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그렇게 말고는 하시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바람직하진 않아요. 네, 그렇죠. 예, 상당히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예, 네, 좀 궁금한 게 아무래도 스타트업이고 또 좀 작은 규모고 그러다 보면 네, 사람을 쓰는 거에 대한 좀 유동적인 부분이 되게 또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규모를 생각했다가 또 그 규모가 많으면 또 어느 정도 또 덜어내야 되고, 아니면 이 분야 아니면 이 일하던 부분을 또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이제 해고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그래서 이제 뭐 아웃소싱이 나타나는 거고, 예, 이런 부분도 있지만 좀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유동적으로 이 부분을 좀 조절할 수 있는, 회사는 어려운데 또 직원을 계속 또 껴안고 가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나,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벌써 사장님. 아니요, 그냥 앞으로 이런 것들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오늘 무거운 주제가 될까봐 뭐 기간제 근로자 이런 얘기를 쭉 뺐어요. 그래서 원래 기간제 근로자가 그 기간은 그냥 정한 근로자가 아니고요. 그 법 취지는 그 간헐적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업무가 있을 때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라는 이제 법령이 있는 건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처음에 파견 근로자를 받아서 쓰다가 뭐 2년 이상 되면 기간제 근로자 2년으로 전환했다가 정규 사원으로 돌리는 고용의 유연성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근데 이제 애시당초 근로자들을 채용을 할 때 고용이 이제 유인을 하잖아요. 정규직에 사대보험되고 월급은 얼마고 이렇게 해야지 양질의 근로자들이 와요. 말씀하신 걸 충족하기 위해서 기간을 설정을 하고, 2년 이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가능하세요. 6개월 단위로 채용을 하고 임금은 이제 약간 변동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근로자들이 오질 않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간을 설정해서 이제 원칙적으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상황에 따른 프로젝트별로 이제 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정규 사원으로 채용을 하는데, 4인이하 사업장에는 아까 해고가 좀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서 종료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뭐 바람직한, 저희 쪽 업계에서는 바람직한 종료 기준은 아닌데 그렇게는 가능하십니다. 4인이하 사업장에는. 그리고 이 4인이하 사업장에서 되게 우수한 양질의 인재를 좀 채용하기는 많이 어려우세요.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뭐 대학 지인의 추천으로 해서 이제 채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동업 형식으로 많이 시작을 해서 하시지, 이제 저 뭐 1인 기업인데 채용 공고를 해서 근로자 서울 소재권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이건 조금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했을 때 그렇게 신입사원 키울 만한 여유가 있으신 사업장은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스타트업은 경력직 많이 채용하시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인이하 물어보셨던 것처럼 4인이하 사업장에는 고용의 유연성은 나라에서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어요. 저거밖에 없습니다. 시절 단계 이제 법인 설립 좀 네. 직전인데요. 이제 아는 형님이 이제 투자를 해주셔서 이제 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동대표 형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지분을 드리는 걸로 할지 아니면 뭐 그냥 투자만 해주시는 걸로 할지 뭐 이제 선택 단계가 있는데, 네. 이게 공동대표로 이제 저희 들어오면 이게 뭐 근로자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는 분이 이제 개인 사업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 이제 시작을 하면서 도와주러 오시려고 하는데, 네. 이럴 때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제가 고용을 해야 되는지 뭐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공동대표를 하시면 법인 등기부등본 자체 올라가실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거 맞죠? 지분을 주시는 거면은 거기에 공동대표 올라가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성 거의 부이죠. 그분이 지금 법인이 있으세요? 그분 이름이? 상관없습니다. 법인 대표는 다 겸직이 가능하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특별히 그 겸직을 못하게끔 제한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만, 뭐 지금 오너가 되신 입장이시라면은 그건 상관없어요. 겸직은 가능하고, 제가 우려되는 건 이제 도와주러 오시는 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퇴직금 문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어차피
주주명분이 그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이렇게 도와주러 오시는데 사장님들이 와서 도와주시면서 하시다 보니까 자기 쪽 업무도 하는 여기 와서 되게 많이 관여를 하고 업무도 하고 뭐 보고서도 써주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나중에 근로자성 주장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용역계약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근데 용역계약서는 그냥 뭐 매달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 되면 이런 거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근로계약서의 제목만 바꾼 거예요. 용역계약서는 그 사람이랑 나랑 업무 분장을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3.3% 사업소득세 처리를 해서 세금 처리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간은 명시할 필요는 시간을 명시할수록 안 좋아요. 우리가 근로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용 종속 관계라고 했죠. 근태 관리를 하는 순간부터 근로자성으로 가요. 진짜 프리랜서라면 진짜 자기 자유소득 직업자예요. 자기가 자유스럽게 내가 약정한 일만 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건데 대부분 인하우스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사무실 들어와서 책상도 놔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때도 근태나 이런 거 관리하시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서로 서류상으로 남길 필요 없고 코어 타임 서로 회의를 해야 되는 이런 건데 불문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죠.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하거나 만나셨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팀원을 좀 스마트하게 구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네네. 최근에 오픈랩이라고 해서 오픈 네, 팩토리라고 마이크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오픈 팩토리라든지 스페이스 노 같은 데서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데서 그런 데서 많이 또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웹사이트인가요? 아니 그 문화공간 같은 데인데요. 네, 오픈 컬리지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쪽에서 개발이라든지 문화공간식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개발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네. 네. 아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굿컴퍼니 한번 문의 드려도 될까요? 팀을 좀 스마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믿을 수 있는 사람 구해야 되니까 그가 일단 걱정인데 주변에서 구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여러 좀 힘들게 하는 경우는 수가 있고요. 제가 꼬셔서 회사 나오면서 저랑 같이 일해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한 팀원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요. 넥슨에서 옛날에 근무했던 분인데 그분은 넥슨에 들어간 이유를 좋은 팀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들어가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괜찮은 인재들을 다 끌어모아서 회사를 차려서 나와서 지금 잘 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네, 아주 좋은, 아주 정말 스마트한 아이디어.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어서 다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재성님 혹시 어디 계실까요? 네, 여기 마이크 한번 주세요. 제가 읽는 것보다 한번 직접 한번 질문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일단 안녕하세요,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서울대 이영민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잠시만요. 네, 투자자가 이제 만약의 상황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방안들이 이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좋은 방안이 있다면 어떤 예시가 있다면 그런 걸 듣고 싶었고 그다음에 노무사님께도 질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1명, 뭐 이사 4명 이런 구성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컨설팅을 받게 되면 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뭐 비용을 여기서 조금 실례일 것 같은데 어쨌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비용 여쭤봐도 실례일까요? 네, 마이크 한번 주시겠어요? 노무사님 먼저 답변 듣겠습니다. 근데 저 이사라는 게 등기 이사는 아니신 거예요? 등기 이사요? 많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저런 경우에는 뭐 오히려 법무사님 도움받아서 하는 게 저희 쪽, 뭐 저희는 어차피 다 팀으로 있어서요.
적은 비용 많이 발생 안 하세요, 저거 하실 때. 근데 어떤 법인이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반 주식회사? 주식회사. 가장 무난하게 거의 등기 수수료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 정도. 근데 그 내부적으로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지금 대표이사 1명이고 이사 4명인데 이사 4명이 다 그 영업만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개발 뭐 업종이 대표이사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개발하시는 분들이 나눠지실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수익 배분 그런 거는 약 내부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외부 용사나 법무사들은 못하긴 하겠네요. 그거는 미리 서로 사전에 약정을 구해놓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기가 되는 이사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지나서 근로자성 주장을 해요. 퇴직금 때문에. 1년 하다가 마음 안 들어서 서로 빨빨할 때는 퇴직금 내놔라.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정관의 이사회 규정에서 임원들의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좀 소문을 본다든지 해서 퇴직금 받아가서 처음부터 생각하고 서로 나갈 생각하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회사가 좀 돈도 많이 없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중에 1년 지나서 이탈할 거를 염두한다면은 미리 사전에 그런 장치를 서로 좋을 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사대에서 주장할 수가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요즘에 뭐 부사장 뭐 이런 사람들도 와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다 해요. 워낙에 임금들이 높기 때문에 뭐 퇴직금하면 없다니 뭐 진행이 가능해서 다들 하십니다. 뭐 연차 수당 그런 거 다 계산해서 청구하니까요. 네. 비슷한 상황을. 네. 한번 질문 한번 더. 네, 이제 투자자랑 같이 얘기를 할 때 만약의 상황에서 이제 회사가 안 됐을 때 투자자가 너의 원금은 회복시킬 수 있다.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게 좋다고 해서 막 말씀하실 때는 우스갯소리시겠지만 내가 이건희 아들이니까 뭐 이건희 돈으로 원금을 회복해 주겠다. 뭐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건 이제 저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방안이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뭐 저라고 뭐 특별한 방안이 아니라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제 보면은 IPO나 M&A를 염두에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일단은 약간의 론을 투여해서 신도나 회사의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어떤 그 기초적인 부분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회사의 상황을 좀 알게 되고요. 그래서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되면 투자 계약서상에 여러 옵션을 이제 제시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은 바이백 조항 뭐 그런 거 들으시면 이제 블랙 엔젤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또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으려면은 엔젤 투자자의 요구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또 들어주셔야 투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너무 내 거만 주장한다 그러면 투자 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조항 중에 마일스톤 그러니까 그 투자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3년 안에 얼마가 목표에 도달했을 때 뭐 바이백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옵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거를 좀 배워야 더 깊숙하게 배울 수 있는 투자 계약서 중에 하는 것들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굉장히 개별적인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군복무하고 있는 상병 이지수입니다. 얼마 안 남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를 창업하러 들어가서 창업 동아리를 만들었다가 한번 말아먹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군 복무부터 하자 해서 군 복무 중이고 군 복무 끝나서 다시 한번 창업에 도전하려 하는데 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목표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계속 존속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제 목표가 확실하다면 이거를 때려치고 그냥 제 길을
가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군대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질문을 올려봤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질문이 나왔는데 한번 얘기를 해주실 만한 좀 경험이 많은 분들이 오늘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사인을 주시면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면 우리 이기훈 대표님께 한번 마이크 주시겠어요? 많은 멘토링과 강의를 하고 계시는 국내 최고의 3D 프린터 회사. 지금 질문하신 게 대학교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대학교 내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지원단이나 리크사업단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5년간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5년간 하고 있으면은 그게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역에 있는 뭐 테크노파크나 이런 쪽에서 또 연계돼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창업지원단에서 5년간 유지하고 있으면은요, 그걸 갖고서는 테크노파크나 뭐 지역에 있는 단체 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그리고 유리합니다. 지금 뭐 창업선도대학이나 아니면 창업 맞춤형 지원화 사업 같은 게 이제 대학생들한테 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훨씬 울타리도 튼튼하고 유리합니다. 뭐 사회에 나와서 하신다면은 말리진 않지만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추천하지. 법무사님이 계시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표이사 법인 설립 절차 그 아까 대답 못 들으셨죠? 네네네. 그거 좀 해드리겠죠. 왜냐면 제가 이제 그거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법무사 교수님이 계시면 답이 될 텐데 지금 없으니까 대신해 드릴게요. 저 법인 설립 절차에서 그 비용은 이 등기임원 수가 결정하지는 않아요. 등기임원 수 뭐 10명, 20명이어도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 저거가 중요합니다. 그 저기 자본금, 전환되는 자본금 금액. 왜냐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내셔야 돼요. 그 등록세 가장 큰 금액이고 그 외에 이제 뭐 등기 수수료 조금 들어갑니다. 몇천 원 정도.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하니까 경험 없이 못 하시는데 법무사님한테 맡기면은 뭐 그 이제 어느 그분들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겠는데 평균적으로 초기에 설립할 때 한 몇천만 원 범위 내면 한 30만 원 정도의 수수료 별도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하고 저기 하면 한 5, 60만 원 총액 그 정도 드는 것 같고 절차라는 거는 뭐 별거 특별한 적이 없고 이제 정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가장 대개는 원시 정관을 써요. 이제 스탠다드 포맷 있어가지고 쓰는데 특별한 경우에 이제 거기에 내용 뭐 주로 이제 회사 가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이사회나 주주 중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좀 튜닝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대충 초기 설립할 때는 스탠다드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기간은 나머지 이제 저 듣기 하실 분들은 초본이나 뭐 인감증에서 이렇게 좀 준비하셔야 되고 소요 기간이 한 2, 3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접수를 하고 듣기소에 저희 서초동에 있는 중앙듣기 상업듣기국에다 하거든요. 서울에 하실 경우 만약 지방에 하실 분은 지방듣기국에다 설립 이거 하시고 또 요즘에는 저는 직접 안 해봤는데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설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 법무사 안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설립이 되면 이제 법인 듣기부분이 나오는데 그 듣기부 등본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세무서를 가서 사업자 등록까지 내는데 그날 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대표이사 신용 같은 거 보는 경우도 특별히 있어요. 가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셔야죠. 그러면 빠르면 그날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하루 이틀 정도 심사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정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뒤에 우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회사에서 또 법인 설립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합동조합을 지금 설립하는 단계에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일반 협동조합 서울시 산하로 만들었어요. 그게 5인 이상만 되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긴 한데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나중에 전국조합으로 가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큰 차이가 뭐 공공조합
조달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차이가 있다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어서 혹시 아시면 답변을 해주십사. 제가 노무사님한테 요청드렸는데 생각해보니 법무사님이 계시면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코멘트를 해주실 만한 분은 안 계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개인사업자 세금, 4대 보험 등의 연체로 폐업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게 되는지. 네. 요 노무사님 여기 맞나요? 네. 아주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네. 자신감 아니고. 뭐 세금이야 당연히 세무사님들이 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명의는 대여를 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고 다 개인사업자가 다 책임져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건데 노동법에서는 법인이 그래서 조금 더 좋아요. 세법에서는 법인이 제한이 되게 많잖아요. 징빙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제가 임금을 한 1억을 지급을 못하고 법인이 망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법인이 다 책임을 지고 체당금 절차라는 걸 진행을 해서 이제 나라에서 그 최종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그 사람이 받았던 임금과 나이에 따라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법인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제 재산이 100억이 있고 법인이 0원이 있다 하더라도 제 재산은 못 건드려요. 근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집까지 다 물어갑니다. 다 책임져야 돼요, 집 개인. 심지어 이제 사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와이프 명의로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와이프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꼴이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가 여기서 집단지성 시간을 마치고요. 잠깐 예고를 드리면 저희가 끝난 후에 네트워킹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옆에 치맥을 하러 가고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밝은 장소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치킨이 아니죠. 다가와 맥주를 먹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취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까 그 대표님 인사 잠깐 드렸었는데요. 오신 이곳이 비즈헬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창업교육센터로서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아주 유명한 멘토님들이 계시니까요. 많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종표 대표이사님의 한마디를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종표입니다. 저희 이거 중요하다고요. 비즈헬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헬프는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엑셀러레이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창업 보육센터를 저기 물적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 그 외에 다양한 이런 창업 컨설팅, 컨설팅은 좀 거창하고 창업 조언 이 정도 창업 조언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 창업 후에 창업 초기 몇 년도 2, 3년간의 생존율을 좀 높이는 쪽으로 도우려고 하는데 저희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창합니다만 저희 하나의 모토가 꿈과 저희 열정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저희한테 오십시오. 저희가 나머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Do biz, we help. 이렇게 해서 저희 회사 이름을 비즈헬프로 지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년이 조금 안 됐는데요. 지금 여기 이 건물 2층에 창업보육센터 25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실에 한 방에 최대 3분이 들어가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저희가 월 30만 원 받고 있어요. 1인당 10만 원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치면 3,300원 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이런 걸로 해서 인터넷 모든 설비 다 제공하고 있고 책상
보증금도 없이 해서 저희 사실 이게 아직은 뭐 저희 그 운영비도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그 기본적으로 아직 홍보 시기이고 이런 그 저희 뜻을 좀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지금 그 세 가지 주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오늘 하고 있는 포럼 하고 있고요. 가라지 포럼.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매달 이제 다 내년도부터는 좀 승기 한 번씩 하려고 지금 바꾸려는데 매달 지금 세 번째 목요일 날 가든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가든에서 가벼운 그 런치 미팅을 겸한 그 어떤 소셜라이징하는 그 기회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뉴스를 발간하고 있어요. 여기 이런 소식지들, 간단한 그 창업 관련 정보들, 자금 정보, 그다음에 거기 유익한 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제공하고 있는 이런 활동입니다.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저는 뭐 여기 잠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한기를 좀 아까 그 이영민 교수님은 사적으로 저희 대학 1년 선배시고 창투사로만 정통 창투 벤처 캐피탈리스트기를 20년 이상 벌여주시니까 그 업계도 뭐 여러 부류가 있는데 아주 정통파로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저는 이제 좀 약간 뭐 이것저것 좌충우돌 많이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뭐 특정한 분야 이런 전문 지식을 쌓지 못했지만 두루두루 좀 경험을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주 드린 말씀인데 사실 그 학교나 뭐 이런 교과서에서 또는 뭐 다른 어떤 강좌에서 이렇게 강의식으로 나오는 정보에서는 회사 운영에서 그렇게 쓸모 있는 것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실제 현장에서 겪은 것들 이게 굉장히 쓸모 있는 것들이 많은데 아까 뭐 어떤 분 그 블랙엔젤 얘기하면서 회사 뺏겼다를 지르는데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저도 그런 걸 간접적으로 경험도 해봤고 좀 관찰 많이 목격도 해봤는데 그 상법 일부만 좀 알고 계셔도 사실 그런 거 전혀 그런 일 겪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상법이 이렇게 좋고 없습니다. 거기 뭐 회사법에 뭐 어음수표법에 뭐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그 안에 회사법적인 주식회사법 그 중에서 특히 가버넌스 관련된 부분들을 이론이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만 알면은 전혀 그런 일 걱정 안 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또 투자 받을 때 뭐 공동대표 해야 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합작 동업할 때 이거 저기 어떻게 그 이사직 꾸려야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이런 거 보면서 하는데 그 사실 그거 로스쿨 준비할 것도 아닌데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역시 경험을 해보면 이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그런 거를 좀 현실에 맞게 해가지고 그걸 제공해드리겠다. 이 포럼에서 또 저희가 그런 입주를 했을 때 그 저희가 뭐 데이투데이 이럴 때 매일 얼굴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마치 그 사랑방 그 이렇게 판단하듯이 이런 조언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익혀서 좀 더 실수를 좀 줄이고 뭐 좀 잘 되게 해드리도록 뭐 이렇게 넣는 거는 뭐 둘째치고 좀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나 더 말씀드리면 회계 쪽에도 다른 하실 거 없어요. 그 현금 흐름주표 내지는 뭐 이연자산 이런 몇 가지 개념들을 좀 알고 운영을 하시면은 좀 더 좀 회사를 같은 조건에서도 좀 낮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드리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그냥 좀 전달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마련하고 있고 그런 시설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아는 분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와중에 또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도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뭐 집단지선으로 코너도 만든 거고 그래서 하여튼간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좀 어떻게 하면은 다시 말하면 대박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대박을 기원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더 이 생존율을 높여서 나머지 그 후에 대박을 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운도 따라야 되고 여러분 개별적인 능력들도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좀 2년 갈 거 3년, 4년, 5년을 좀 기약하면서 좀 더 기회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에 저희가 운영하는 방침을 세워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 언제든 문이 열려 있습니다. 또 저희 뭐 시설 필요하시고 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저희 대응할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소문 좀 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죠. 일단 매달 이 포럼 계속 키워나갈 생각이거든요. 전문가 한 분 모시고 또 이 기업을 성공도 해보는 분, 또 실패도 해보는 분,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구성을 해서 해볼 테니까 꾸준히 좀 관심 가지고 참석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홍보 좀 하나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비즈헬프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저희 연락처도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꼭 들어가 보셔가지고요. 어떻게 저희 하고 있는지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비어 네트워킹 시간이 됐습니다. 이따가 그 유리 안에 들어가시면요. 맥주하고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좀 밝지만 한번 우리가 오늘 좀 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